정. 누군가를 향한 작은 관심이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던 마음. 다정한 한마디, 별것 아닌 걸로 나누던 안부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평범한 순간들이 돌아보면 꽤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익숙했던 온기가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정이란 건 우리 곁에서 사라진 걸까요? 요즘 옛날보다 정이 없어. 정이 없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비해 옛날에는 그래도 형님 동생하고 뭐 좋았겠어. 지금 없다. 전보다 아이들이랑 같이 어디 갔을 때 시선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 문제에서 차가운 느낌? 기본적으로 가게 같은 데 가면 감사 인사 같은 것도 많이 줄고. 뭐 옛날에는 막 근무후비 운동처럼 막 자진 참여해가지고 모금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막 그런 거 같진 않아요. 불이웃 돕기 성공 같은 것도 맞아. 옛날에 비해서도 많이 사람들도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옆집 사람이랑 밥도 뭐 같이 먹고 놀러가고 막 그랬었는데 어릴 때 그런 게 없어진 것 같다 좀 아쉽습니다. 같은 이웃에 살면은 그 집에 숟가락 몽둥이가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인가도 알고, 누지 그 집 아들이 뭐 한다 하는 것도 다 서로 알고 이래가 돈독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그게 잘 없다. 젊은 사람이 요새 인사도 안 해. 세상이 그만치 각박해졌다고. 너무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각자 이제 핸드폰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생각도 안 하고. 다들 각자 살기도 바쁘고 괜히 친절을 베풀었다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해서 조금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못 믿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사실 남 돕고 살기도 팍팍하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말이 하는 말이 모르는 사람 보고 인사 별로 하지 말라 하면서 별로 하다 갔다가 부들이 간다고. 사람 사이의 여유와 온기가 사라진 시대. 살아남기 위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정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고 또 기댈 수 있는 관계는 인간에게 여전히 필요한 삶의 조건입니다. 정을 느끼는 관계만 있을 때 이제 그 인간이 아니면 어떤 존재가 무슨 충격을 받든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안전망이거든요. 가두리라고 정신분석학이란 내 가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어떤 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데 인간은 원래가 개별적으로 생존한 게 아니고 정말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냥 오로지 스스로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이라는 게 거의 없죠. 굉장히 수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수평적이고 보다 능동적인 사랑을 하는 게 정이고 그건 어떤 친구 간의 정 이런 것을 거고 그리고 사람 숨통이 트이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기능을 정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든 관계가 그 가두리가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나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도와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인간한테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손해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제일 인간이 기뻐지는 거고 그건 본성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뭐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뭐 승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서로 돌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논의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상호 보살피기 위해서 태어났고 서로 환대하고 우정 관계를 맺고 협력하려고 태어난 거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상실했을 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왜 그 영역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오로지 가족 중심, 돈 중심, 뭐 그런 거에 목숨을 걸게 됐을까? 한편으로는 가장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이 생긴 자기 세대가
이제 다른 식으로 사회를 생각하고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누구 바로 이웃에 내가 가던 단골 가게가 국수집이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막 우리 열심히 거기 가주자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간이 가진 돌봄과 보살핌과 함께 생존하고 싶다는, 공존하고 싶다는 욕망의 표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가장 기쁘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처럼 정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한때는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던 그 감정이 이젠 온라인이란 공간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강원과 경북을 덮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카카오에선 온라인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모인 기부금은 무려 111억 원. 참여자 수는 188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을 나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게 하나를 살리기 위해 SNS에 남긴 짧은 글. 우리 부모님 가게예요. 라는 그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보탭니다. 낯선 이를 위한 기부, 마음을 모으는 연대 서명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또 다른 정의 모습인 거죠. 지금부터는 그 마음이 만들어낸 작지만 따뜻한 변화를 만나보려 합니다. 계속 경기가 어렵다 이런 게 계속 매년 반복되어 오긴 했었는데 이제 작년 이후로 되게 많이 시장도 손님들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간장게장 사진 좀 몇 장 좀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냥 진열되어 있던 걸 그냥 찍어서 보내줬어요.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엄마 그냥 내가 아는 데다 좀 올리려고 그래 그러길래 그냥 단톡방에다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막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손님이 먼저 한 분이 오셨구나. 따님 글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 글이요? 그래서 어디를 보고 오셨는데 그랬더니 트위터 보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핸드폰으로 계속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트위터에 이제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시도를 한 걸 그 뒤에 이제 그거를 갖다 인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트위터 용어로 인용을 해서 계속 그런 좋은 댓글들이 이렇게 부모님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또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들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2시간 반씩 걸려서 오셨다는 분도 계셔갖고 알았었으면 좀 뭐라도 좀 더 챙겨서 보내드렸을 텐데 전혀 모르고 막 이렇게 보내드린 게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너무 고맙다 한 번 이렇게 한가하길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챙기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스처가 이런 거. 우린 다 가족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말씀에 되게 뭉클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매번 마주치고 잘 알고 이렇게 자주 보는 사람들 간의 정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모르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거 베푸는 선행이잖아요. 그게 저는 그냥 어떻게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온라인 정, 온정 이런 생각, 온정이라는 생각이 늘 따뜻한 온기도 있지만 그런 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말없이 찾아와 마음을 나누고 돌아가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은 더 깊고 조용하게 자리 잡습니다. 익숙함 속에 스며든 다정함,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마음. 단어로는 다 담기지 않는 이 감정들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기본적으로 정이란 건 무형적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타자에게 내가 기꺼이 양도해 줄 수 있는 어떤 감정들인 거죠. 그래서 사랑보다는 좀 덜 특수할 거고 대신 더 넓은 범위의 애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사랑이 작동하는 방식은 되게 보편적인 한 개개인, 제 뭐 연인이라던가 우리 아이라던가 뭐 내 부모라던가 특수한 개념일 텐데, 정은 그거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주기만 하는 거랑 좀 달리 정은 우리가 정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들다라는 표현 되게 피동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 의지대로 정이 들고 싶어서 들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 때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정말 그 정이 들어버리는 때는 내 일부가, 타자가 내 일부가 되었음을 승인했을 때 정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 어떤 바가 있지만 그건 언어가 항상 다 담지 못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덧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아름다운 덧댐이잖아요. 고마워요 이 말 한번 하는 것보다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하면 그게 의미값으로는 사실 거의 같거나 강도의 세기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걸 듣는 진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활성 상태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사적인 거죠. 정은 눈으로 명확하게 포착될 수 없고 형용화할 수 없는 거지만 분명 우리 안에 행하게 되는 어떤 덧댐이 있거든요. 꼭 부사의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정이 발현되는 순간들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운전 조심해서 가라, 비 오니까. 운전 조심해, 2번 얘기하는 거. 동어 반복이죠. 되게 철학적으로 보거나 우리가 명제 분석하는 것에서 보면 이건 정말 쓸모없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걸 2번 얘기하는 힘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더하는 거, 안 해도 되지만 더하게 되는 이 부연과 부사적인 맥락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게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집에 기르는 강아지 안기, 손 닦아주기, 깻잎 대어주기,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면 껴안아주기, 키스하기, 이거 다 생존과 무관한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주고받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고양하게 되고 삶의 의미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을 주고받는다는 것도 그렇게 부사 같은 것들을 주고받는 부연적인, 생존에서 떠밀려난 예외적인 것들이고, 오히려 근데 그것들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거나 혹은 인간을 벗어나서도 사람을 사랑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봐요. 정은 꼭 특정한 모습이나 정해진 방식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태도 규칙도 없이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흘러가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때로는 조용한 인사 한마디, 때론 말없는 손길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에 다정함을 건넵니다. 그냥 정이죠, 정. 초코파이? 초코파이? 너무 이거 진부한 거 같고. 정이 뭘까? 관심 아니야? 관심?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정을 나눈다는 것도 내가 또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나의 삶에 대해서. 정이요? 2개 주는 거. 하나 주면 정 없다. 2개 주는 거. 할아버지가 박스 들고 어디로 가는데 넘어져셔가지고 저희가 도와줬어요. 기쁘고 소중하고 좋았어요. 주고받는 게 좋으면 정이 느끼는 거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러면 정이 있는 거죠. 아우 형이 왔느냐 하고 가는 심. 아우 왔나 하고 서로 하는 그 정이지. 사회에서 느끼는 따뜻함. 한국의 천연기념물? 옛날에는 그냥 흔했었던 게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많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희귀해지다 보니까 천연기념물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지다 보니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이니까 같이 이제 한국인의 정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 누군가를 향한 작은 관심이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던 마음.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오가는 곳, 그곳이 바로 정이 머무는 정류장이 아닐까요?